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최평론가님. 네.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청와대에서는 그럼 이렇게 좀 해명을 하지? 네. 뭘 이렇게 의혹이 그러니까. 생산되게 해명을 해왔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사고 당시 뭐 당일에서 며칠 상관은 아니더라도 세월호 문제는 지금까지 2년 동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 국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핵심 이슈였던 게 뭔지 아세요? 김장수 이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해서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이 얘기였어요. 그런데 결국 지금 돌고 돌아 2년 후에 대통령은 컨트롤 타워였는가? 이 질문의 일환인데 국가안보실장이면은 그 역할을 가지고 있죠. 당시에 컨트롤 타워 아니라 그랬습니다.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 아니다. 그럼 어디냐? 헤매고 헤매다가 국가 개조해야 된다고 만들어진 게 지금 국민안전처인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 이 이야기를 왜 안 했을까요? 당시에 김 실장은. 이 얘기가 내용이 이상하지도 않아요. 정상적인 얘기예요. 이제 와서 보고를 22번 했고 중간중간 대통령도 반대로 지시를 내렸다. 오전에 특공대를 투입하라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 늦게 5시가 넘은 시간에 나타나서 너무 늦고 지금 김장수 주중 대사죠. 저 말로도 사실 그 7시간은 해명되지 않습니다. 해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런 일이 있었다라는 건 뭐 중대본에 실제로 대통령이 등장해서 한 말도 해명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물어봤더니 이 김 대사 이야기는 순수한 호기심이었다. 해명됩니까? 그 순간에 보고를 계속 주고받다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아이들 발견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라는 국민들이 다 뭐지? 하는 이 대통령의 첫 이야기에 순수한 호기심이었다. 해명이 되나요? 전 해명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순간에 왜 대통령은 순수한 호기심을 그런 호기심을 가졌을까요?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면.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결국은 당시에 국가안보실장이었기 때문에 무언가 이야기해야 되는 압박감에 이제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팩트를 다 얘기하지도 못하고 어쩌면 뭐 잘 알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자니 스탠스가 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것이 팩트입니다라고 발표한 시간과 동선 내에서 대통령의 지시도 내가 들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해결 안 되는 게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꼭 대면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와서는 대통령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보니까 비선들이 마치 대통령처럼 행세한 것이 횡행했었구나라고 지금 우리가 한탄을 하는 과정인데 저 때도 대면 보고보다 유선 보고가 낫다고 생각했다. 이 얘기는 없습니다만 유선 보고보다 서면 보고가 낫다고 생각했다. 보고의 방식이 더 늦어지고 10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10분이면은 죽고 사는 차이잖아요. 그렇죠. 급박한 상황에서는. 우리 한번 그 경주에 지진 났을 때 문자 메시지 사태를 생각해 보세요. 뭐 3분 안에 몇 초 안에 날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왜 서면 보고가 낫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런 등등등이 너무 뒤늦었기도 하거니와 사실 제대로 해명이 되진 않으므로 왜 나서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은 더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나오고 있는 의혹이 대통령이 진료를 받을 때 의무실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관저에서 받았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또 지도를 보면은 관저와 이 의무실이 불과 50m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왜냐? 대통령의 건강을 24시간 챙겨야 하니까. 그런데 왜 굳이 관저에서 진료를 받았을까? 참 의문입니다. 그게 어디 뭐 딱히 이제 아파서가 아니라 지금 그 뭐 의무실장이 그 갑작스럽게 많이 했다는 약들이 그 주사제들이 되게 이제 건강 증진이나 뭐 이런 쪽의 주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편하게 이제 그 누워서 맞기 위해서 관저에서 맞은 게 아닌가. 아마 뭐 무슨 치료가 필요했다 그러면은 의무실이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 세월호 7시간 관련해 가지고는 그 청와대에 있는 이것이 팩트다인 거를 쭉 보면은 대통령의 목소리, 그러니까 유선복을 하면 목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고 있었는지 뭐 시술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는 12시 50분부터 낮 2시 11분까지만 유선내로, 그러니까 그 뭐 딱히 세월호만 아니더라도 어느 장관이든 어디든 하여간 전화 통화로 목소리가 뭐 들었다라는 게 이제 블랭크는 12시 50분에서 14시 11분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하는 뭐 프로펠러로 잤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그 청와대 해명 봐가지고는 아닌데 문제는 뭐 그 전역 의원이 이제 조선일보에 한번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하면 대통령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벌어졌을 때 머리가 하얘진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왜 아무 생각을 못하고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예. 딱히 이 워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말 무능함의 그 끝을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뭐 당황해서 머릿속이 하얘져서 어떻게를 못하는. 그런데 또 하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 보면은 이 한 라인에 청와대하고 해경의 한 라인에서 주고받은 녹음 파일이 일부 공개가 됐어요. 예. 거기를 보면은 몇 명을 구조했냐고만 자꾸 물어봐요. 선실에 몇 명이 남아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애초에 그 보고가 470몇 명이었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190몇 명을 구조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남아있는 인원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어디에다 초점을 뒀느냐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달라지는데 청와대 전부가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줬던 게 이 7시간이다. 7시간이다. 예. 이재경 전 대변인, 그 의무실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우리 저 그래픽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관저에서 한 50m 떨어져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독립 건물이라고 합니다. 2층으로 한 30평 정도 된다고 하고. 근데 이제 청와대가 그동안 해명을 했던 거는 저 의무실에 성형 미용 시술을 할 시설은 없다. 그런데 전직 주치의들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소리냐. 큰 수술은 아니지만 저 안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또 예.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2층에서 성형수술, 쌍꺼풀수술 쌍꺼풀 했다. 수술 이런 했다는 얘기도 걸로 나오죠. 나왔습니다. 예,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예. 대형 수술은 안 되더라도 예. 아마 웬만한 그 수술은 그 뭐 응급한 상황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예. 충분히 그런 정도의 시설은 갖췄을 거다. 어.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예. 이 간호사들, 간호장교 2명이 있었다고 하는 이 부분이 아마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예. 사건을 이 세월호 7시간을 푼 핵심 열쇠가 될 텐데 이 뭐 보도됐습니다만 간호사가 결국 2명이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해명이나 국방부 해명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예. 동문서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회피한 거죠. 예를 들면은 외부에서 출입한 흔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주하고 있으니까 굳이 외부 출입 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수도병원의 출입 기록을 봤더니 국방부는 그 당시에 간호장교가 들어갔다 나온 흔적 기록이 없다. 뭐 두 가지죠. 수도병원에서 파견된 그 간호장교가 아닌데 수도병원에서 확인한 거고 서울지구병원에서 파견한 간호장교잖아요. 예. 그리고 당연히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출입했다는 기록은 국방부에서도 확인할 기록이 없는 거죠. 이런 점이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었단 말이죠. 국방부는 서울지구병원에 간호장교가 파견 나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을 거고 그걸 모르면 바보죠.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또 청와대도 엉터리 해명을 한 거죠. 예. 상주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그걸 감추려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방식이 결국은 이게 정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듯한 이런 행동이 결국 국민들의 화를 분노를 더 부추기고 결국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하나둘씩. 예. 뭐 이것 이외에도 아마 이분들이 지금 그 미국의 그 석연찮은 이유로 국방부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조모 그 간호장교는 지금 텍사스 연수가 있고 예. 또 신모 그 간호장교는 지금 퇴임했다고 하죠. 예. 전역했다고 표현하는데 일반 병원에 있다고 하죠. 예, 이 두 분 뭐 취재하고 확인하면 저는 뭐 금방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다. 도대체 뭘 하고 계셨는지. 네. 그 상주하고 뭐 교대로 근무했던 누가 한 명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을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보고 예. 이게 감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변인님 말씀대로 간호장교 두 분을 좀 만나 뵈면 의문이 풀릴 것 같은데 이 두 분을 만나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되겠죠. 아마 제 생각이 내일부터 급하게 그동안 뭐 300여 명의 야권이 주장한 인물들 특히 이제 뭐 여권 의원들이 이제 삼성 관련자들을 증인 채택을 뭐 악착같이 막았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요.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의 행적 관련해서는 이 두 간호장교는 그 세월호 7시간만이 아니에요. 근무 기간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가 있고 예. 또 2014년부터 올 초까지가 있기 예. 때문에 이분들이 뭘 또 확인해야 되냐면 대리 처방 약들 어떻게 처리가 된 것인가. 최순득, 최순실 씨 이름으로 대리 처방을 외부 병원에서 받아서 청와대에 반입된 약들은 무엇이었으며 어떤 용도로 누구에게 처방됐느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대통령의 혈액을 채취해서 외부 병원에 최순실 이름으로 혈액 검사를 합니다. 이건 아주 이상한 일이죠. 예. 안에 의무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액 검사가 정상적인 주치의 루트가 아니라
별도로 나갔다. 그런데 정맥 주사는 간호장교만 놓을 수 있었다는 증언이 이미 있으니까 대통령의 이 혈액 채취는 이 장교들이 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정황이었느냐 하는 것들을 이분들이 진술해야 될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세월호 당일날 이 청와대 의무실에 상주한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의무실장 1명, 그러니까 이제 이 군의관이죠. 중령 1분과 간호장교 2명, 대위 2명은 상근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는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출장 기록 없다. 그게 출근 기록인데 이 출장 기록은 당연히 없는 거고. 그쵸. 그다음에 문제는 이게 또 안민석 의원이 이게 무슨 잘못된 정보인가? 미국에 가 있다. 국내에 있다. 알고 보니까 2명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2가지 정보가 다 맞는 거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의무실 시스템이 이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취재 결과 다 저렇게 의무실 내부 이 조감도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걸 미리 좀 대략 구두로라도 설명해 줬으면 예. 지금 이게 며칠 몇 주 동안 이 고생을 하는 겁니까? 국민과 언론들이 예. 간단한 건데. 근데 감추려고 하는 것 안에 뭔가 비밀이 숨어 있다라고 사람들은 느끼니까 의혹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뭐 프로포폴이건 아니건 성형 시술이면 또 어떻습니까? 그게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평일날 시술 예. 이게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왜 관저에서 그러면 굳이 치료를 받았을까? 이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역대 주치의들은 역대 대통령도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50m 가면 의무실이지만 그 진료는 그냥 관저에서. 1층에서는 청와대 직원들도 뭐 크고 작은 진료를 받기도 하고 치료를 받기도 하고 뭐 상처가 날 수도 있죠. 2층은 대통령이 쓰는데 거기는 치과 의자하고 산부인과 의자라든가 이 시설들이 있다는 거예요. 침대가 있는 방들이 있고 치료실이죠. 그런데 웬만한 간단한 진료는 왕진 가방에 도구들을 이 주치의가 챙겨서 관저로 가서 진료하고 치료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뭐 수액 주사라든가 다 관저에서 편하게 맞으셨을 겁니다. 역대 대통령도.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도 그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마치 이번 대통령만 관저에서 비밀스럽게 뭐 치료 예. 진료를 받은 것처럼 또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좀 우리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 청와대의 과도한 폐쇄주의, 비밀주의 때문에 일은 더 커지는 느낌이 있다. 나중에 일단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예. 세월호라는 참사가 난 당일날 뭐 머리가 하얘지셨건 그게 뭐 특별한 진료를 받으셨건 평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거 지금 야당이 탄핵 사유에 넣을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 34조에 대통령의 임무는 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 있잖아요. 수호하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좀 태만이라든가 근무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분명히 이제 어떤 헌법상의 위배 조항이 탄핵 사유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미 벌어진 일이라 감수하셔야 될 것 같고 더 이상 감추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최영일 듭니다. 평론가께서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쉽게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보여지는데 네. 청와대가 이수희 변호사님 그냥 일을 키웠어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 보면, 그러니까 그 대변인이 뭐 얘기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즉각도 아니고 또 그리고 뭐 지적이 되면 거기에 방어하는데 급급해 있었다는 거, 그거는 뭐 그 청와대 내부에서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뭐 이 사태에 대해 이슈에 대해서 장악을 한 상황에서 정보가 많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해나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게 네. 혹시 시원시원하게 나왔을 텐데 본인들이 생각해도 무능하게 짝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대응들이 소극적이다 보니까 의혹이 의혹을 낳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네.